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자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뭐 하루에 몇 종목씩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종목씩이나 하한가 가는 종목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여튼 주가가 그렇게 급등락하다 보면은 단타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타하시는 분들께서 뭐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하늘과 조상이 돕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 내가 돈 벌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평상시 관심이 없던 분들께서도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냥 혹하고 쳐야 되는데 나도 진짜 해볼까 하고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페이스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점은 그렇게 의약품 업종 매매하기 좋은 시점은 아닙니다. 저 의약품 업종을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 그때쯤이 좋은 매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은 매수 시기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미 FTA 체결할 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도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서 의약품을 개발해서 유통시키는데 이 중소 제약업체들이 어떻게 그런 거대 자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참 제약산업에 침울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제약산업들이 살아나서 랠리를 펼쳤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2016년도 말 그리고 2017년도 초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 아래쪽으로 줄이 쭉쭉 그린 거 있죠? 이거는 제가 개발한 지표인데 트렌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파워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지표입니다. 이 2016년도 말과 2017년도 요때가 지금 가장 근래에 의약품 업종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지금 의약품 업종에 저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물론 세력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시장에서 마땅히 특별하게 매수할 종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동안 의약품 업종으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공매도 물량을 되갚는다고 이런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 지점은 그렇게 매매하기 좋은 시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10년 20년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면 뭐 심지어 뭐 좀 더 올랐던 2018년도 초가 무슨 문제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의약품 업종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계획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싶습니다. 자, 지금 의약품 업종 주요 종목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매매 분석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의약품 보유하고 있는 각 매수 주체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주식 투자는 희한한 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다시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 상승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 남겨먹고 팔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 남겨먹고 팔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는데 가격을 올려서 남겨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 때마다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샀는데 손해보고 팔고, 여기서 샀는데 손해보고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뭐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튼 의약품 업종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손해를 보고 있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일단 글러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가지고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종목 유효성 평가에서 나쁨이라고 있죠. 모아볼게요. 주의와 나쁨,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을 부여하는 가운데 유상증자라든지 상장 폐지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종목들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할 때 종목 유효성 평가가 나쁜 저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저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그 수급 분석 하시다 보면 수급 분석표 보시죠. 그 수급 분석표에서 각 세력들이 매수하지 않는 꺼리하는 텅 빈 그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지나치게 그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이런 종목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나쁜 종목들은 빼고, 자,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모아보면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예. 자, 이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의약품 업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의약품 업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의약품 산업이 계속 성장했을 때 돈 버는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누가 돈 버냐면 의약품 업종 종목에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 법니다. 앞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이익이 많이 남을 거니까 당연히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런데 의약품 산업이 커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의료 서비스업이 발전한다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업 쪽에도 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업 쪽은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료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냐? 제조업은 정부에서 복지 재정을 이용해서 일부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재정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부 보탬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이 투입되니까 감시를 많이 하고 가능하면 아끼려고 그래요. 정부에서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임금 수준이 그쪽에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죠. 기업에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얼마든지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라서 돈 벌면 더 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료 서비스업 쪽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서 그쪽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쪽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께서 받는 임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에 비해서는 질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업을 해서 종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말이에요. 자, 여튼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뭐 2016년도 말해서 2017년도 초가 좋았다 그랬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의약품 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나도 의약품들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뭐 10년, 20년 보면 얼마든지 사도 되지만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적어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약품 쪽에서 이렇게 줄이 끄을 때까지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뭐 물론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의약품 업종을 장기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종목을 일일이 내가 다 참 찾아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ETF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증권사 보면은 ETF라고 해서 의약품 쪽으로 ETF가 있을 겁니다. 그런 ETF를 사서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장기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 전체 투자 비중에서 의약품 좀 한 20% 정도 들고 가겠다. 아니면 10% 정도 들고 가겠다. 딱 정해놓고서 계속 돈 생기면 나누어 가지고 의약품 업종에 계속 ETF를 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 종목들 있죠. 이 좋은 종목들 뭐 좀 더 여기서 좀 더 좁히고 싶다 하면 이렇게 좁힐 수가 있잖아요.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로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 그 화면에서 캡처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력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균등하게 딱 사두는 거예요. 균등하게 사두게 되면 주식은 좀 희한한 게 이렇게 우리가 균등하게 각 종목에 똑같이 이렇게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러 종목을 샀다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종목이 뭐 잘 안 돼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잘 됐다라고 하면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이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망할 거고 망해도 그냥 원금 전부 다 뭐 잃는다고 보면 되고, 어떤 종목은 뭐 요 정도 손해 봤다고 보면 요만큼 남을 거고요. 또 어떤 종목은 좀 작게 버는 종목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쭉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ETF를 뭐 매수하면 되고 장기 투자를 할 때, 두 번째는 주요 종목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시기적으로 현재는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의약품 업종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개별 종목을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좀 싸게 살라 그러면. 그럼 의약품 업종에서 최근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한번 살펴봅시다.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오늘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이렇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주 봤잖아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은 요만큼 샀어요.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셀렉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로 현재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뭐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찾아 들어가면서 차트를 봐야 되는, 좀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이용하거나 주요 종목들을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분산 투자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께서 요즘 뭐 의약품 좀 보여 가지고 상한가 가니 뭐 안 가니 뭐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타를 해 가지고 좀 성공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왜? 단타는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타를 할 때 내가 가진 돈에 그냥 돈이 별로 없어서 단타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단타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단타를 하는데, 그 10번을 성공해도 한 번을 실패하면 다 날리는 게 단타입니다. 확률적으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뭐 도박 같은 거 할 때 연속적으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긴다 하더라도 한 번을 실패하면 전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요즘 뭐 이 제약업종, 또 그리고 바이오업종 그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간다고 해서 혹 해가지고 단타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해서 접근하다가 괜히 여러분들 전체 투자 계획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말고 그냥 하시던 대로 묵묵하게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심초사 그렇게 걱정이 돼 가지고요, 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장기 투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